집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받는 자녀, 핀잔받는 자녀, 투명인간? 사실 많은 가족이 기능장애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린 시절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성인기 행동 패턴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의 모습은 부모님과 있을 때 느끼는 느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는 보이지 않는 대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어떤 역할을 맡았고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 연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가족 시스템을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는 다음을 살펴볼 겁니다. 1번, 내가 가족 안에서 맡아온 역할은 무엇인지. 2번, 왜 그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는지. 3번, 그리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실제 방법. 가족 체계 이론의 보에는 가족은 우연히 굴러가지 않는다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연극 무대와 비슷합니다. 대본이 있고 배역이 있고 각자 맡은 감정과 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식탁에서 요즘 취업은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모두 자신의 역할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은 방어적이고 또 한 사람은 자랑을 시작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분위기를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장면에서도 떠오르는 역할이 있나요? 문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역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개인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가족에는 다음의 나열할 역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번, 지배자 혹은 나르시시스트. 이 사람이 화나면 모두 조용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부모가 이 역할이라면 나는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나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도 부모와 같은 지배자나 나르시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2번, 희생자 혹은 자기희생형. 난 괜찮아. 너희만 행복하면 돼. 겉으로는 헌신적이지만 속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떠나지 마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배자면 어머니가 희생자인 경우가 많죠.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경우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착한 사람 역할을 맡음으로써 얻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술을 집에 계속 사다 놓으면서 남편이 나에게 의존하게 하고 성인이 된 자녀들도 지극정성으로 챙기거나 돈을 주는 행위를 통해 독립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자식은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 곁에 남죠. 3번, 문제아 혹은 희생양. 가족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 상처나 예민함이 너 때문에로 왜곡됩니다. 열등하다, 말 안 듣는다 등의 욕을 먹는 자식이죠. 근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런 나를 문제로 만든 것입니다. 4번, 모범생 혹은 영웅, 엄친아, 엄친딸 같은 느낌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를 남들 앞에 내세우면서 가족 단위 이미지나 자존심을 세웁니다. 이런 자녀는 표면은 완벽한 자녀, 하지만 내면은 나는 누군가? 실패하면 끝난다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은 자기 정체성 혼란과 강한 불안을 남깁니다. 5번, 투명인간. 조용하면 안전했던 아이. 지금도 나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믿기 쉽습니다. 사회생활은 어떨까요? 6번, 중재자 혹은 광대. 웃음 뒤에 있는 감정의 무게가 많이 쌓이는 타입입니다. 가족의 긴장을 풀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던 역할이죠. 아마 이 중 하나는 여러분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 역할이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모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가족 모두가 조정해야 합니다.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 합니다. 가족은 나, 개인의 성장보다 익숙한 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약하고 못나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할에 갇힌 모든 사람이 힘든 것은 아니죠. 그래, 나만 특히 지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먼저 깨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 감정,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만 이 구조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혹은 민감한 감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내 미묘한 긴장, 감정의 온도차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느끼는 신경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 세우기, 나를 위한 선택, 감정 표현, 그 시도 자체가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역할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식하기. 나는 어떤 역할인가? 언제 시작됐나? 지금도 계속 연기하고 있나?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합니다. 2단계, 대가 보기. 이 역할 때문에 잃은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물론 얻은 것들이 있지만 잃은 것들도 적어보세요. 3단계, 작은 반역.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균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죄책감 들고 불편해도 계속 안 하던 것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범생은 이번엔 제 선택을 할게요. 제가 원하는 거 할게요. 혹은 희생양은 저는 그 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혹은 투명인간이면 가족 모임에서 한마디 해보세요. 4단계 저항 대비. 가족은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대답은 하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고 논쟁도 필요 없고 정당화도 필요 없습니다. 5단계 새로운 자아 찾기. 가족의 기대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원하나요? 역할을 벗으면 나는 누구인가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행위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느낌과 두려움이 올라오니까요. 처음엔 평생 혼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런 패턴이 깨지고 건강한 주변 환경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댓글에 여러분의 역할을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님을 향한 미움이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